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한 쟁점 봐야 되는데, 뼈대 머릿속이 정리가 돼야 돼.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주제. 1년에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내외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소위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유동적 무효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쟁점 되겠고, 또 하나가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자,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라면, 자,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 국민한테 적용이 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게 되면은,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신고 또는 이제 허가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미리 뼈대 보면 외국인 등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할 필요 없고요. 외국인 등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따로 이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전체 그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세 문제 나왔었나? 도배하듯이 나온 거.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해서 얼마나 쉬워? 매매계약, 공급계약 해서 끝내버리는 거죠.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런 선생님이 없어. 이런 선생님이 그냥 답 가르쳐주잖아. 읽어보지 말라고요. 괜히 읽어봤자 계속 바꿔서 나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라고요?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증여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등은 소위 이름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계약은 너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고, 공급계약이라는 게, 자, 아파트 공급계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에 관한 쟁점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그래서 답 2번 나와 있죠? 끄트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매매계약, 공급계약, 매매계약, 매매계약.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니까 세상에 이걸 틀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가 죽어버려야지.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자, 일단 지자체, 자, 뭐라고?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갈 테고. 자, 키워드 가겠습니다. 제출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제출은 단독, 이렇게 외우시면 돼. 제출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제출한다. 그래서 신고 의무는 공동신고가 원칙인데, 자, 제출은 무조건 뭐가 안 된다? 단독. 자, 아예 키워드를 외우라고. 시험 문제에서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해서 틀리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일방 당사자가 거절을 하거나 협조를 안 하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가 됐을 때는 단독으로 신고한다, 단독으로 제출한다, 그렇게 하는데, 시험용으로 할 때는 제출은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지문 끝머리 보니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이것도 중요한 거지.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때 검인 받아가야 됩니다. 계약서라든가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시군구에 도장 받아야 돼. 이걸 검인.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교부가 있거나 토지 거래 허가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것도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왜? 시군구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검인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신고의 대상이 된다. 뒤를 봐야 된다니까 앞에 법 이름 계속 바뀌고 어려워요. 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바로 신고 대상이다. 다음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최근 문제에서 계속 쟁점을 뽑아냈던 게 신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세 문제나 연속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 29, 30 계속 같은 문제를 낸다고 중간 얘기를 다 볼 것도 없어. 근데 살 붙일 거 어려운 거. 제출하면 무조건 없다.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제출은 뭐라고요? 단독 제출. 자, 그 다음 5번.
조건 기한이 있으면 어떻다?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서 할 때도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조건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문제 이슈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다. 살 붙여서 제출은 단독 제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 다음에 조건 기한도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제출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 나와 있다 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해서 요것도 출제 포인트. 그럼 이제 제출 2개 나오는데, 자, 제출은 뭐라고요? 자, 중개사무소 아니야? 중개사무소 아니라고?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부동산 등 소재지 신고관청, 시군구에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제출해서, 자, 키워드 제출 나오면 부동산 등 소재지, 그리고 단독 제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2번 보게 되면은,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자,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공동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서 우리가요, 자, 부동산 중에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다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거. 어려운데 이거 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은요, 대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소공이 대행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네요. 자, 답은 1번이었었다.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해서 깊이 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넷, 세 개 공부했다. 첫 번째,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두 번째, 제출, 신고 의무는 공동입니다. 근데 제출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단독 제출하고요. 어디다가? 부동산 등 소재지. 틀리게 뽑을 때는 뭐라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트릭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이슈 2번인가 나왔던 주제야. 그리고 세 번째,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체계와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가 무관하게 이제 단어 단위로 끊어가셔야 돼요. 제발 읽지 말라고. 나중에 혹시 복습도 안 하겠지만 혹시 복습하더라도 일 없이 읽어봐. 읽어보면 뒤져.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포만감밖에 없어. 오늘 4시간 동안 책을 봤다. 모질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들이야. 해서 포인트를 잡아내 주실 것 해서 다시 갑시다. 제출은 부동산 등 소재지 단독 제출. 증 있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나머지 지문을 분석하는 거 아니야? 답되는 키워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앞에 매매계약, 공급계약 맞죠? 해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신고해야 된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근데 항상 얘는 사이드야.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매매 계약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거.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된다. 맞고요. 좋아. 제출 나와 있죠? 제출은 뭐라고 써? 단독 제출, 부동산 등 소재지.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중개사무소, 소재지라고 돼 있죠? 해서 이거 틀린 표현 되는 거라고. 제출, 지금 오늘 다 공부해버렸네. 제출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면 옳은 표현, 중개사무소 소재지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쟁점은 1번 매매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제출의 단독 제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어. 계속 느끼셔야 돼. 사이드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주제 가지고 보고 계시고요. 자, 이 문제 맞나요? 30회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60일이 아니고요. 자, 이때는 30일인데 중요치 않아. 고치지 말라니까요. 안 좋은 습관이야.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거래 신고할 수 있다. 틀렸고요. 개공이 하게 됩니다. 개공. 얘들은 대행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해서 요거 틀렸어요. 해서 지방공사, 지자체, 국가 등은 다 단독으로 신고하는 예외. 근데 답 아니야. 안 배웠던 주제야. 중요한 주제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요거 틀렸다.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앞에서 확인 설명서랑 계속 비교하는 거죠. 확인 설명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비, 선호시, 마지막 거래 예정 금액 등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취득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하고요, 거래계약서의 내용하고요, 확인 설명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패턴 문제에서 답은 3번 틀리게 뽑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 나와 있죠. 조건 나와 있죠. 자, 앞에 보지 말라고요. 조건도 다 신고사항이다 라고 해서 이게 29회 때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29회 때 5번 지문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사항이다. 이걸 가지고 어렵게 구성을 했던 사례에서 조건도 다 신고사항이 되게 된다 해서 좀 어려웠던 문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뒤만 살살살 보셔야 돼. 뒤를 보면 맞출 수 있고 앞을 보면 말립니다. 그래서 알았던 것조차 말려버려. 좀 어려웠던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회 때 문제. 자,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역시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 요거 보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일 먼저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두 번째, 제출,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것 이슈 하나로 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소재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증 있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조건 기한을 답을 뽑았었고, 공법상 이용 규제 등은 확인 설명서의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신고서의 작성 방법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겠죠.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공유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때는 어떻다? 지분을 표시한다. 안중에, 안중에. 얘는 안중에. 간단해. 두 번째, 건축물의 종류도 적게 된다. 자, 쉬운 문제.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해서 답 3번 쉽게 구성하는 문제. 외워야 할 게 뭐라고요?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인데 그 밖의 건축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집합 건축물은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래서 두 개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인적사항 등도 적도록 한다 해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주제인데 일단은 쉬운 거 가십시다. 제일 쉬운 문제가 집합 건축물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논의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의 작성 등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겁나 중요한 거 나왔다. 총 실제 거래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건축, 실부, 총부 얘기하면서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거 하나만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답 1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자,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래서 3번 모르겠고요. 4번 자, 분양권의 분양 금액란 권리가격 추가 부담금 들렸죠? 딱 하십시다. 입주권 얘기죠. 건축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실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총부라고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 자,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하고요, 분담금을 더한 금액, 이게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두 번째, 실제 거래 계약 마이너스 부담금.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계약 플러스 부가가치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건축 실부 총부. 이게 제일 어려웠던 주제에서 이건 입주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가 사유 될 텐데 우리 외울 수 없습니다.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아서 건축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해서 요렇게 이게 입주권일 때 입주권의 매매에 있어서 얻었다. 입주권의 매매에 있어서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집합건축물 전용 면적이라고 봤었고요. 두 번째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7회 문제 신고서의 작성 방법. 그래서 입주권이 매매 대상일 때 권리가격 플러스 건초 이렇게 돼야 되죠. 건초돼야 되죠. 건초돼야 되잖아. 입주권을 매매할 때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에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옳은 표현.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종전토지란에 종전토지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을 적는다 해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답은 4번 이렇게 볼 테고요. 좀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에서 자, 거래대상, 공법상 거래 규제 등은 신고서의 기재사항. 아까 나왔던 지문이죠. 공법상 규제사항은 어디?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거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이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30회 때 나왔던 지문 중에 이런 유사한 지문이 있었고 조건 기한을 답으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나와 있네요. 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해서 포인트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 3번 지문요. 신고상 개공의 인적사항 좀 이따 확인할 거야. 오른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실제 거래 가격 플러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맞죠? 앞에 내용 볼 것도 없고 총부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예, 이걸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것도 그래요. 아까도 30회 때도 지문이 나왔지만 나왔던 거 계속해서 구성을 합니다. 바보들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 틀린 것은 해서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 국적자, 용도 등을 표시해야 된다.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제출한다.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렇게 될 것이고요. 3번 모르겠고요. 4번 지문은 모르겠고요. 5번 지문 겁나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라고 해서 지금 1번은 맞고요. 거래 당사자가 자 직접 거래할 때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이게 이 지랄이다 이거 공동으로 제출한다 해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내용보다 더 놓쳤어요. 제출은 뭐라고 했어요? 단독 제출.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한다. 근데 이런 문제도 그래요. 지금 이 문제를 보실 때 29회 때 문제에서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3, 4번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기본적으로 3, 4번을 찍으면 안 돼. 2차 과목하고 1차 과목이 이제 학개론 쪽으로 좀 달라지는 출제 기술인데 1차 과목 학개론 쪽에서는 특히 정책론 파트에서 출제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운 거 4개 주고 이상한 얘기 하나 써서 걔를 답을 뽑는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근데 2차 과목에서는요 여러 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3번, 4번 전혀 모를 얘기. 그래서 이 문제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제출 앞에서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할 신고관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독 제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뒤에 보십시다. 자꾸 내용 보면 저도 놓쳐요. 자, 내용 보다 보면
자꾸 빠지게 돼. 내용 자체에 빠지게 돼. 해서 주의 없는 3번, 4번 이상한 지문을 찍게 된다. 그래서 그거 자제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은 이게 뭐 있었더라?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지불의 변경, 기한 변경, 중도금 지급. 자, 여러분 자료 보면 지문이 다 이렇게 맞나요? 이게 하나 빠져 있죠? 네. 하나 빠져 있죠? 네.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정리해 드릴 텐데 거의 외우기는 곤란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요 근래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좀 이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답은 5번이고요. 이런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이 문제도 더럽게 어렵게 보았던 문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답은 일단 2번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죠. 자, 직접 거래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 개공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신고를 했다가 내용이 잘못돼서 정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개공의 이 성명 주소란 건 들어갈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서에다가 개공의 인적사항이나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좀 이따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지금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본,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거래 당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지자체, 지방공사도 다 단독으로. 자, 그때 한쪽에서 거부 안 해도 그때는 지자체, 지방공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설마 상금은 주지는 않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과태료를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락이 있을 때 보완케 할 수 있다. 자, 신고서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면 보완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 중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자, 증명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서 27회, 28회 연속 나왔던 주제. 자, 취득세 3배 이하 이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얘기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증명자료 미제출. 그래서 27회 때 답을 5번으로 뽑아냈던 사례.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과태료 관련해서. 여기는 과태료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서 지급 증명자료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을 때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위임을 받은 소공인이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공인이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자, 거래 당사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신고한다. 그래서 아까 일방이 자 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어떻다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렇다 치고 증명 자료라고 하는 거 어떻다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 보지 마시고 과태료 얘기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일정한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과태료 겁나 세게 때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간에 자수해도 어떻다 감경 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회차를 분석해 봐야 돼. 28회 때, 27회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찌됐든 답을 구성했다. 깔끔하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내용 확인해 드릴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래서 을 소유 엑스토지와 병 간의 매매를 갑이 중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24회 문제는 의미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전 문제고 지금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그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민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개공이 있으면 개공이 어떻다 중개했으면 그때 검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X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비용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서 이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도 검인 대상이 된다 해서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만 어떻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가기 전에 시군구에 가서 어떻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이거 보고 미리 와서 버릴 거예요, 이 문제는. 자, 3번 질문은요. 병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으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이때 매매계약서 검인의 대상이 된다. 본등기 할 때 실질적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다 검인 받아야 된다라고 할 거. 자, 검인을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도 검인을 받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아까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관할 청이 검인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내용만 판단을 한다. 해서 답은요 이게 자 지금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나올 문제는 아니고요. 자, 사실 거의 의미도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이 되는데, 자, 굳이 뭐 해석하면 그런 식이지, 24회 때 마지막 나오고 다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신경 전혀 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이때 어떻다 검인 받아야 된다. 소유권 이전할 때만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할 때 또 가등기 할 때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인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역시 전혀 의미 없는 문제. 24회 때 이거는 뭐 거의 10페이지 봐야지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뭐가 있을까요? 해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 포상금 30회 때 구성됐고요. 예, 의미 없습니다. 그냥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계속내다가 여기서 포상금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출제 기술상 내기도 되게 곤란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또 뭐가 있을까? 자, 지금 한 문제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자,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주. 요약집 가지고 한번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토탈 1년에 약 3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된다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부터 가서 볼 거냐면요. 요약집 137페이지부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일단 기본 3문제, 한 문제로 개쓰레기 같은 문제를 구성한다.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포함되는 게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바로 13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워야 된다고. 아닌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외우시면 된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지금 28, 29, 30, 3년 동안 연속 답을 뽑았던 게 매매계약, 공급계약, 신고 대상이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자, 공동신고 원칙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안 나오고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서 바로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은 단독으로 신고한다. 근데 얘들은 답 안 돼. 답 안 돼. 답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은 포인트 뭐라고요? 단독 제출해서 지금 보니까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다 단독으로 제출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단독 제출한 말이 없어. 공동 제출한 말도 없어. 그래서 공동 제출은 틀린 거야. 제출만 하면 된다고.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공동 제출한다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그래서 아예 외울 때 뭐라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법에서는 단독이다 공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근데 출제할 때는 꼭 틀리게 뽑을 때 공동 제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신고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개공이 여러 명이면 공동신고면 공동신고한다. 중요치 않고요. 넘어가서 자,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자, 지금 서명 또는 날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제출. 그래서 제출에서 두 가지 공부하셨죠? 하나는 단독 제출, 또 하나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절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제출에서 하나 두 개 단독 제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지금 공통적인 경우를 보니까 잘못 기재된 경우라고 돼 있죠. 잘못 기재된 경우 나와 있죠. 정정 신청을 하는 사유가 뭐라고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살 붙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잘못 기재된 경우 나와 있죠. 해서 그 사연들 대가리를 보니까 거래 당사자, 거래 지분, 거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공의 상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서 이제 대가리를 따서 지금 이제 정정 신청은 거, 개, 못 이렇게 외워달라고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 해서 잘못했을 때 못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거개 못이라고 하는 거 잘못 기재된 경우 해서 요게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에서 아까 문제 더럽게 꼬아서 뭐가 나오더라? 성명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그걸 사실은 이제 캐치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거개 못 해서 거래 당사자 거래 지분 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잘못. 그래서 아까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건 토시 갖고 장난쳤기 때문에 풀 수가 없다고요. 그냥 개 못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 문제보다 조금 이제 무난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개 못.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라고 하는 거. 일단 사연을 보니까 변경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 나와 있죠. 제외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거점 빼버리고 변제 이렇게 가십시다. 이거 귀찮으니까 변제라고 이렇게 외우십시다. 그래서 변제 신고 이렇게 가십시다. 자,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경우 나와 있죠. 거점 빼버리고 변제는 어떻다? 자, 변경 신고. 다시 변제는 뭐가 된다? 변경 신고, 개 못 이게 뭐가 된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해서 잘못 기재된 경우, 제일 쉬운 게 잘못 기재된 경우하고요. 변경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가야 돼. 의미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 30회 때 아주 어렵게 구성했던 것이 바로 자 변경 신고, 정정 신청.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액이 나와 있죠. 거래 대금 나와 있죠. 이게 두 번 27회, 28회 뽑았더라고. 3천만 원 이하이고 이런 애들은 나중에 자수를 하더라도 감경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걸 하지 말래니까 그걸 하지 말고 과태료 얘기는 무조건 뭐라고요? 거래 대금 요걸로 끝내버리자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증명 서류 등을 갖고 장난을 치게 되면 아주 죽여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 중 벌칙이 다른 것,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다른 것을 고르셔도 뭐든 간에 무조건 거래 대금 이것만 간다고. 나머지는 포인트가 안 돼. 자,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내용 보셨고, 그 밑에 가서 보면 자, 신고서 내용 등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 그림 보시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시 이에 부담되는 조세 관련한 부분들이 바로 확인 설명서.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계속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지금 139페이지 확인 설명서 내용을 외워야 된다고. 사람들은 돌이라고 이것도 안 하면 사람 나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기본 확인상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뭐 이다음에 권리 취득했다는 조세 계략적 금액. 이걸 밑줄 그으면 안 돼. 지금은 솔직히 쪽팔린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올해 시험 보지 마. 이거 못 외웠으면 이제 가지마 해서 가서 또 실수로 붙고 이러면 또 얼마나 개뻥을 치겠어. 공부는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에서 주로 이슈가 됐던 게 권리 이전과 거래 금액, 그 다음에 조건 기한 이슈가 됐었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우리가 거래계약서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는 주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서는 조건 기한, 그 다음에 개공의 인적사항 등의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해서 요 정도. 아까 어려웠던 주제 있었죠. 그래서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기한 거래 신고서의 내용이다. 조건 기한은 어디는 다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방법. 아까 지금 이제 거의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다? 지분 비율. 근데 외울 거 없어. 답 안 되니까. 외국인이면
국적과 매수, 용도 등을 어떻다 기록을 한다. 입주 여부 하고요. 자금 조달에게 자 사연이 있는데 하지마 못 외워 어차피 외워봤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도 않아. 해서 힘든 거 하지마 어차피 어차피 해봤자 못 외울 걸 뭐로 외웁니까? 시도할 필요 하지마 어차피 이런 선생님이 없어. 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거래대상 부동산 등에서 첫 번째 항목에 부가가치세 제외 나와 있죠?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그랬어? 총부만 뭐가 된다? 총부만 부가가치세 포함. 그거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요거 간단하게 내준 문제. 집합건축물 어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입주권 매매, 권추라고 돼 있죠?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나와 있죠? 권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죠? 권추실부.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 지분에 관한 부분 종전 토지란이란데 일정한 사항을 입력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입주권만 문제가 됩니다. 자, 권추실부. 입주권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권추실부. 자, 그래서 권추는 플러스, 실부는 마이너스. 분양권 아니야. 분양권은 분양 금액이니까 따져볼 실익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만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권추실부.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만 뭐라고요? 권추실부. 그 외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종전 토지라고 하는 항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됐고 총부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나와 있죠? 앞에 보지 말고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와 있으면 어떻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서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권추실부 총부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권추실부는 입주권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무식하게 권추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조건 기한도 적는다 있었고 인적사항 개공 등의 인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 가야 되죠. 서명 및 날인이 문제가 됐던 건 뭐가 된다?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이 정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 벗어나는 문제들은 이제 비우고 가셔야 돼. 그럼 이 정도 하면은 한 85% 90% 소화합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뭘 해도 안 돼. 85% 90%만 소화하려고 해도 그것도 더 이렇게 힘들어. 근데 시험 꼭 붙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뒤지게 봐. 그러다 뒤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전에 얘기했어요. 공부하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우리 어머니가 인맥이 얕은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하다 죽은 애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